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자, 335페이지죠. 네, 계속 가보시면 문제 하나 풀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밑에 신고하는 방법 직접 갈 수도 있고 방문 인터넷으로 전자할 수 있는데 전자는 대리할 수는 없다는 거. 밑에 박스 신고할 사항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바로 외우신 건 인고 부부 실제 없어요. 첫째가 인적사항, 둘째가 계약 날짜, 중도금, 잔금 날짜들 다 신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 4번 묶으시면 부동산 부부입니다. 어떤 부부예요? 면 종류를 좋아해서 소지지 같이 들고 다니면서 먹는 부부. 자, 여기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용도 지역도 신고를 해야 한다. OX, X 시험 나온 거. 내외부 질문의 상태까지 다 신고한다. X. 입지 조건도 다 신고한다. X. 환경 조건도 신고한다. X. 자, 요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봤던 표현들입니다. 확인, 설명사항이고 요것은 설명서에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어디선가 본 듯한 표현들을 여기 막 집어넣어서 신고해야 된다. OX, X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정확하게 반복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다섯 번째가 실제, 실거래가. 여섯 번째가 개업, 업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업자입니다. 업자. 우리 개공, 업자의 인적사항, 등록에 관한 사항 다 신고 들어가고 일곱 번째가 조건기한 있을 때 조건기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인고 부부 실제 업조 이렇게 들어가고 여덟 번째는 특수물건이에요. 투기 과열지구 공법에서 공부하신 투기 과열지구 분양권 전매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자, 거기에서 3억 이상입니다. 숫자 보시고 3억 이상의 토지하고는 관계없어요. 그죠? 분양권 전매 제한하는 곳이니까 토지하고 관계없어요. 주택, 3억 이상 주택일 때 그때는 자금 조달하고 입주 계획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3억 이상의 예컨대 아파트를 부부가 따로따로 한 채씩 다 갖고 있다면 인고 부부도 실제 없는데 뭐하러 같이 사느냐? 차라리 자립하세요. 자립 따로 살아요. 자립하세요. 그 얘기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인고 부부 실제 없죠? 토요일주 3억 이상 자립하세요. 자, 밑에 이제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공법상 이런 것들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내용이다는 거. 자, 그래서 꼭 반드시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거래 유형에 따른 신고. 자, 직거래했어요. 나쁜 사람들. 원칙은 어떻게 한다? 공동신고. 자, 공동신고는 신고서를 같이 작성하고 거기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도 같이 하고. 오케이. 자,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제출은 굳이 공동을 할 필요가 없고요. 1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신고서 종이 쪼가리 제출은 혼자서 아무나 1인이 시간 나시는 분이 제출하시면 되고 요 제출은 1588 대리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공동신고라는 말은 작성을 하고 서명 날인까지가 공동이라 그 말이고 제출은 아무나 1인이 해도 됩니다. 1인이 또는 대리인도 상관없고요. 예, 그렇죠. 신고서를 꼭 둘이 손잡고 제출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둘이 다 싸워요. 싸워. 왜 안 깎아주냐고. 끝까지 그러냐고. 이러면서 싸우고 또는 둘이 이제 또 자, 그만할게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신고서 종이 쪼가리를 굳이 공동 제출할 필요 없이 1인이 제출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공동이라는 거. 자, 그다음 두 번째.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요. 신고를 거부했다면 얘는 과태료 먹습니다. 신고 안 들어갔으니까 500 이하 과태료고 그때는 나머지 일방이 뭐 하시면 된다? 단독 신고하시면 돼요. 요때 단독 신고할 때 신발을 신고 가지요. 그죠? 신고서에다가 신분증 가져갑니다. 그때 추가되는 수료가 있어요. 혼자서 어쩔 수 없이 일방이 거부해서 혼자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유서도 적어야 되고 또 거부한 자의 인적사항이 적혀져 있는
매매 계약서죠. 거래 계약서 요것도 복사본 하나 첨부합니다. 그러면 요 계약서를 보고 거부한 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서 정당한 사유도 없었다 하게 되면 과태료를 때려버려요. 거부한 자에게 500의 과태료.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방이 단독 신고할 때는 추가되는 서류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거부한 새끼 때문에 추가되는 서류가 사유사고 계약서예요. 거부한 새끼, 사유사고 계약서. 오케이. 새끼. 자, 그러니까 거부한 사기 때문에 사유사고 계약서를 첨부해서 나머지 일방이 단독 신고하시면 된다는 거. 자, 밑에 양가로 3번. 신고할 때 구비 서류요. 신발은 신고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신고서에다가 신분증 가져가고 전자문서일 때는 전자 인증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동글뱅이 2번은 특수물건이죠.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는 3호 이상 주택일 때 자립하세요. 그랬으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자금 조달하고 입주 계획이 추가로 들어가겠네요. 그죠? 오케이, 나이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는 편안하게 한번 읽어만 보시고, 자, 오른쪽으로 가실게요.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자, 직거래를 했는데 일방이나 쌍방이 국가나 지자체다 하게 되면 그때는 민간인이 신고합니까? 국가 등이 신고합니까? 국가 등이 신고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각종 공공기관 공사 이런 거 있어요. 지방공사 뭐 이런 것들 고를 때는 요 사람들이 국가나 지자체 등이 신고하는 것이고 민간인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공이가 중개를 했어요. 그때는 누가 신고합니까? 동글뱅이 1번 개공이가 신고합니다. 오케이. 이 경우에 매도 매수인은 신고서에 서명 날인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매도 매수인은 도장 찍을 필요도 없어요. 개공이가 단독으로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양가로 2번 가실게요. 요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양가로 2번에 개공이가 공동중개예요. 중개업자 둘이서 공동중개하면 누가 신고합니까? 중개업자 개공이가 신고하는데 공동중개니까 개공이가 여러 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공동신고 들어가야 돼요. 개공이들이 공동중개했을 때는 그 개공들의 공동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같이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방이 뭐 거부했을 때는 또 나머지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럼 거부한 개공인은 처벌되겠죠, 그죠? 500 이하 과태료. 신고 들어간 개공인은 처벌이 안 될 거고. 오케이. 그래서 공동 중개일 때는 누가 신고합니다? 공동 신고. 자, 밑에 양가로 3번. 신고할 때는 신발은 신고 가더라. 개공이도 마찬가지로 신고할 때는 신발은 신고 가야 된다 하는 거. 그렇습니다. 특수 물건은 추가되는 서류 있을 거고요. 자, 밑에 가시면 밑에 박스가 있는데 밑에 박스는 방문 신고일 때는 뭐도 가능합니다. 대리 가능하거든요. 방문에 한해서 대리가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인터넷으로는 대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방문 신고할 때는 신고서 제출을 대행도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박스는 첫 번째 줄은 뭐냐면 거래 당사자 대리인 요 말은 이제 직거래했을 때 직거래했을 때는 대리를요 1588 대리 아무나 불러도 됩니다. 그러면 1588 대리는 어떤 서류를 들어가야 됩니까? 해서 이 서류예요, 서류. 일단은 뭐 신발은 신고 갈 거고 대리인도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요 위임장. 그래서 위임장에다가 동그라미 빵 치시면 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 가져가야 돼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위임장 가져갑니다. 오케이. 자, 그 밑에 거는요. 개공의 대리, 개공이가 중개했다는 얘기고 그때는 개공은 대리시켜서 1588 대리 부를 수 있느냐? 1588 대리는 안 됩니다. 개공의 대리는 오로지 누구에 한해서만 소공에 한해서만 됩니다. 보조님은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로지 소공에 한해서만 대리가 되고
그때 소공이 갈 때 1588 대리처럼 위임장 들고 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요거 포인트입니다. 소공인은 위임장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소공은 이미 고용신고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공이 가면 이미 구청 공무원이 이미 소공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너 누구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위임장 필요 없어요. 그런데 1588 대리에 갔을 때는 구청 공무원이 처음 본단 말이죠. 그래서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위임장 들어가시야 돼요. 자, 결론 1588 대리는 뭘 갖고 간다? 위임장. 소공인은 위임장 필요가 없다. 보존은 대리가 된단다? 안 된다. 보존 불가.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메뉴에 전자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됩니다. 자, 페이지 하나 적으시는데 469페이지 하나 적어주시고 469페이지에 갔다가 금방 올 겁니다. 469 뒤로 쭉 가보시면 중개 실무 파트에서 제6절 나와요. 제6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전자 시스템 제도입니다. 맨 밑에 가면 3번 나오죠. 운영 주체. 맨 밑에 보시면 운영 주체 부동산 거래 계약 전자 시스템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 같은 말이죠. 전자 시스템 그 사이트 주소가 나오죠. http 띡띡 나오죠. 자, 거기에 들어가요. 그 사이트를 누가 구축 운영합니까? 국토부 장관이 그죠? 구축 운영합니다. 감정원이다 위탁해서 구축 운영하는데 그 뒷페이지도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도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자, 나오는데 막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 한 번만 들어만 보십니다. 요거는 우리가 거래 계약서 할 때도 잠깐 말씀드린 거고 확인 설명서 할 때도 잠깐 말씀드린 건데요. 자,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요 거래 계약서를요 지금 현재는 개공이가 종이 쪼가리에다 쓰잖아요. 또 확인 설명서도 종이 쪼가리에다 쓰잖아요. 그런데 요 전자 시스템 제도가 작년에 구축됐어요. 작년에 구축된 시스템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국토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전자 시스템 사이트가 연결돼 있어요. 링크 연결돼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 계약서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서식이 떠요.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서 매매 계약서든 뭐 임대차 계약서든 작성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작성해요. 그래서 태블릿 PC,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걸 동원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개공이가 작성합니다. 서명 날인을 합니다. 그때 매도 매수인도 같이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날인 다 해줘요. 공인인증서 가지고 사이트에 같이 다 들어와가지고 전자서명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뭐가 되냐면 전자계약서 돼요. 그 화면 자체가 계약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하면 그 자체가 이제 저장이 되면서 거의 전자계약서가 돼요. 또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확인 설명서도 서식이 뜹니다. 거기다가 우리 개공이가 입력을 해요. 입력해서 서명 날인다 합니다. 매도 매수인도 확인하고 전자서명 날인다 합니다. 공인인증서 가지고 다 확인해줘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느냐? 전자 확인 설명서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요 자체로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 작성이 되고 기재가 다 되는 겁니다. 전자계약서, 전자설명서. 요것이요 자동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있어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파일의 형태로 자동 보관돼요. 자동 보관되니까 그때는 전자계약서가 나왔을 때는 굳이 종이 쪼가리로 계약서를 또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계약이 만약에 매매 계약일 때는 뭐가 되느냐? 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시스템 자체가 자동으로 돼요. 임대차 계약이다 했을 때는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 공부하시면 나오는 건데요. 확정일자 자동 부여가 돼요. 자동 부여. 그러면 굉장히 획기적인 시스템이에요. 전자 시스템에 들어가서 전자계약서, 전자설명서, 서명날인 다 해주면 자동으로 문센터 자동 보관되고 매매일 때 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 들어가고 임대차일 때 자동으로 확정자 부여됩니다. 이제는 종이 쪼가리 써가지고
실거래가 신고를 또 심어서 써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굉장히 획기적인 시스템. 네, 구축이 작년에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활성화는 안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좀 시스템이 아직은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약서 쓸 때 매도인 오세요, 매수인 오세요. 이제 계약서 씁시다. 기분 좋은 날입니다. 계약이 됐죠? 계약 씁시다. 자, 제가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자, 사이트 들어가서 전자계약 쓸 거예요. 전자계약서 입력을 합니다. 한참 걸려요. 자, 제가 서명란에다 했으니까 이제 공인인증서 가지고 같이 접속해서 전자서명하세요. 나 공인인증서 없는데요. 빨리 가서 받아오세요. 뭐 은행 가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의뢰인이 싫어해요. 매도 매수인이. 그러니까 우여곡절 때 들어왔어요. 우여곡절 때 다 들어왔습니다 하더라도요. 요거 이제 다 보관되죠. 그죠? 파일링대로 보관되고. 자, 이제 다 됐으니까 집에 가세요. 그러면 매도 매수인 뭐라고 합니까? 계약서 안 써줍니까? 이럽니다. 아, 이게 계약서예요. 그 스마트폰에 다 들어왔잖아요. 그 화면 자체가 계약서예요. 이거 말고 계약서 써달라니까요. 그래서 종이 쪼가리 또 써줘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한 몇 년만 지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나면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그죠?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할 거고, 무등록 중개업자를 또 방지할 수 있을 거고, 요 개공이가 들어가서 이제 작성하고 그럴 때 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되고, 회원가입이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등록 불법 허락하는 개공으로 회원가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등록번호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등록자도 방지할 수 있고, 등록된 개공만이 할 수 있는 거래의 안전도 추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올게요. 이제 자, 구축된 요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자동으로 뭐가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자동돼요. 그러면 굳이 또 신고서를 또 작성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걸 통해서 계약서를 쓰면 자동으로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오케이, 나이스 됐어요. 브라보. 자, 다시 와 보시면 밑에 문제가 기출 문제가 2개가 있는데 이거 다 풀어볼 겁니다. 요 문제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개념을 탁 잡으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틀린 것을 찾아라 했어요. 자, 1번 지문. 지방자치단체가 중개 없이 직거래를 했나 봐요. 직거래. 그러면 민간인이 신고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하죠. 그래서 지자체가 신고서를 단독으로 작성하고 서명동란에서 제출해야 된다. OX. O.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O. 자, 2번. 개공이가 공동으로 중개해서 계약 작성 교부했어요. 공동중개. 누가 신고합니까? 개공이가 공동신고해야 되죠. 개공 둘이서 공동중개했다면 개공 둘이서 공동신고한다. O. 자, 3번. 매수인이 신고인, 개공이가 중개했다면 개공이 신고인이 되고 직거래했다면 지들끼리 신고하는데 어쨌든 신고인이 신고하고 신고를 받았어요. 신고 필증 가지고 등기소 가면 등기가 되는 겁니다. 굳이 또 등기를 또 할 필요 없으니까 검인을 또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오케이. 중요하고요. 자, 4번. 공공주택 특별에 따른 공급계약, 분양계약에 따라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 동호수가 선정된 거예요. 번지수가 특정된 거예요. 거래가 된다, 안 된다? 되지요? 이거 뭐라고 표현합니다? 분양권. 그렇죠? 분양권에 대해서 매매가 되었어요. 분양권 사고 팔았어요. 신고 대상이 어머나 아니다? X 신고해야 됩니다. 분양권 매매도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다 했으니까 4번이 X. 자, 5번. 뭐를 신고합니까? 시험 꼭 나온단 말이에요. 인고 부부 실제 없죠. 5번에 조건이나 기한 있을 때 실제 없죠. 조건 기한도 신고해야 된다. OX. 오, 나이스. 자, 그래서 틀린 것 4번 X. 오케이. 자, 밑에 2번 문제 보실게요. 옳은 것을 찾으세요. 저번 달 시험 문제네요. 30피. 1번. 개공이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했어요. 오, 개공이가 계약을 했다. 계약서 썼다. 중개했다는 얘기죠. 중개하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된다. OX. X. 누가 신고합니다? 개공. 예, 개공이가 신고하셔야 되고 그때는 60일은 맞았는데 지금은 또 60일도 아니에요. 지금은 며칠 또 이제 30일이에요. 개공이가 30일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X. 자, 2번. 소공이하고 보조님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다.
X 누구 때문에? 보존은 안 되는 거예요. 보존은 대리 대행이 안 돼요. 오케이. 자, 3번. 공기업들은 지방 공사하고 민간인이 매매 직거래했나 봐요. 양 당사자가 공동 신고한다. OX. X. 누가 단독 신고합니다? 지방 공사가 단독 신고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X. 자, 4번. 신고할 거 인고부부 실제 없죠. 자, 공법상 이용자항 그리고 이제 신고사항이니까 신고서 기재해야 된다고 X 신고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신고사항이 아니니까 신고서에 적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신고할 것이 꼭 나와요. 신고서. 자, 그 다음에 5번 매매 대상 토지 중에 공장 부지로 필요하지 않을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뭐가 있다. 조건이 있지. 조건이나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건 기한은 신고사항이다. OX 오 신고할 사항 그죠? 인고부 실제 없죠. 아이고 지겨워라. 외워주셔야 돼요. 조건 기한 있을 때는 조건 기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해야 되니까 5번 정답. 오케이. 아우 쉬워요.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부터는 좀 편안하게 보아도 됩니다. 편안하게 봅시다. 자, 신고를 했어요. 신고했는데 신고서가 뭐가 빠져 있어요. 이거 수리 안 합니다. 다 있어 갖고 오라 하겠죠. 뭐 한다? 필요한 조치 명령을 때려요. 누가요? 신고관청에서. 그죠? 조치 명령 떨어지면 이거 따라가 줘야 돼요. 다 있어 갖고 와라. 그럼 다 있어서 갖다 줘야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이거 처벌돼요. 3천만 원의 과태료. 또는 입건표 갖고 와라. 계약서 갖고 와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따라가야 돼요. 계약서 갖고 와라 안 갖다 주면 500만 원의 과태료. 입건표 갖고 와라. 진짜 돈 주고 받았냐? 가장매매 아니요? 아니요. 돈 줬는데요. 입건표 갖고 와. 안 갖다 주면 또 3천만 원의 과태료. 그래서 필요한 조치명령 때릴 수 있다는 거. 자,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신고관청. 자, 맨 밑에 가보시면 2번에요. 맨 밑에 2번. 대금 지급 자료 진짜 돈 줬냐? 매매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0억이라고 실거래가 신고를 했다고요. 그럼 진짜로 10억만큼만 돈 줬겠네. 오케이. 20억짜리를 10억이라고 거짓말하고 20억 준 거 아니요? 아니래요. 진짜 10억이래요. 그러면 10억짜리 돈 어떻게 10억 어떻게 주냐? 무통장 입금했는데요. 그러면 뭐 갖고 와라? 입금표 갖고 와라 할 수 있어요. 입금표 갖고 와라 이렇게. 갖다 줘야 됩니까? 안 갖다 줘야 됩니까? 갖다 줘야 됩니다. 이거 안 갖다 주면요 3천만 원이 과태료예요. 과태료. 3천원 과태료. 그래서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대지자 대금 지급 자료 갖고 와. 안 갖다 주면 얼마? 3천. 어머나 미신고는 500이면 끝나는 거를 대금 지급 자료 통장 갖고 와라 안 갖다 주면 3천을 때려버리면 나보고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대져버리라는 얘기요? 조져버리라는 얘기요? 대져버려라 조져버려라. 그래서 대금 지급 자료 안 갖다 주면 얼마? 3천.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조지자 이것도 얼마? 3천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일단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신고했어요. 밑에 거 신고하면 무엇을 준다? 신고 필정 주는데 며칠 내준다? 지체 없이 별표 하나 딱 쳐주시고 지체 없이 신고증 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네모 6번 포인트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 누가 합니다? 국장. 요거 포인트입니다. 국장에다가 별표 빵 치시면 됩니다. 우리 중개법 관련해서 구축 운영 나오면 무조건 누구다? 국장이 국장. 자, 구축 운영을 신고관청 시군구청에서 가격 검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OX, X 시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축 운영은 누가 하느냐? 국장. 그거 딱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보시면 박스 밑에 2번 있습니다. 가격의 적정성 검토합니다. 시도의사에게 통보합니다. 이것도 포인트가 뭐냐?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가격의 적정성 검토 누가 합니다? 동글뱅이 1번 신고관청 별표 빵. 신고받은 신고관청이 그 가격의 적정성 검토하는 겁니다. 검토하는 시스템. 구축 운영 누가 하고? 국장. 그것을 이용해서 적정성 검토는 누가 합니다? 신고관청. 오케이. 자, 그래서 누가 하느냐? 그걸 잘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7번에 가보시면 네모 7번. 계약이 성사되었다가 거래가 깨집니다.
자, 매매 계약이 되었어요. 30일 내에 이미 실거래가 신고는 30일 내에 신고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행 지체 등의 이유로 어쨌든 계약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고 들어가면 이미 신고한 내용이 세무서까지 다 가거든요. 세금이 노출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계약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금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뭐를 할 수 있어요? 해제 신고. 계약이 깨졌으니까 세금 잡지 마세요. 해제 신고입니다. 계약이 깨졌어요. 해제, 무효 취소, 해제 등이라 합니다. 깨졌어요 라고 신고를 해야 돼요. 참고로 작년만 하더라도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었어요. 그런데 해제 신고 할 수 있다 했더니 안 하는 거예요. 계약이 깨졌는데도 해제 신고를 안 해.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되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금 막 부과됐더니 나중 와서 해제 되었다 하고 막 소명을 하면서 막 복잡해져요. 그래서 원래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해제가 되면 이제는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직거래했다 그러면 공동으로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여기다가 별표 하나만 칠게요. 해제 신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며칠 내에 해야 된다? 확정되고 30일. 30일 내에 해제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요거 하나만 별표 빵 쳐주시고 추가되는 내용이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돼 있는데 국토부령이 아직 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령을 보면 작년 국토부령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래서 국토부령을 보면 해제 신고 여전히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법이 원래 해야 된다고 바뀌었으니까 이제 다음 달에 1월 달이 되죠. 1월 달 신년이 되면 국토부령도 이제 개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령에서도 해제 신고 해야 한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며칠 해야 된다? 30일 내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 보실게요. 깨졌다면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메뉴에 가시면 네모 8번 있는데 개념만 생각하십니다. 정정 신청의 개념은 뭐냐 그 얘기인데 정정은요. 신고하면 무엇을 받는다? 신고 필증을 받아요. 신고한 내용 그대로 신고 필증으로 나와야 되는데 구청 공무원이 신고 필증을 잘못 기재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이 잘못해서 신고 필증을 잘못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럼 잘못 나온 신고 필증 가지고 등기하러 가다가 보니까 어머나 신고 필증 잘못 나왔네. 그때 뭐 할 수 있을까요? 정정 신청 고쳐주세요 할 수가 있어요. 권리입니까? 의무입니까? 권리입니다. 정정 신청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고쳐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신고 필증이 뭐다? 잘못 기재. 이거 포인트예요. 잘못 기재돼서 나오면 그 신고 필증을 만다 정정 신청 할 수 있다. 고쳐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 자, 어떤 것을 고쳐주세요 할 수 있어요? 요런 것들이에요. 요런 것들이 잘못 나오게 되면 고쳐주세요 합니다. 그럼 며칠 내에 고쳐줍니까? 지체 없이 바로 고쳐줘요. 지체 없이. 오케이. 그래서 지체 없이 바로 고칠 수 있는 것들. 나중에 이제 내년에 한 7월 달이나 8월 달쯤 가시면 그때 가서 살짝 외우시면 돼요. 오늘은 다 못 외울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개념만 신고 필증이 어떻게 잘못 기재되면 뭐 한다? 정정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자, 밑에 가보시면 고쳐주세요. 며칠 내에 고쳐준다? 지체 없이 똥올맹이. 지체 없이 고쳐서 재발급해 줍니다. 지체 없이. 자, 그 다음 밑에 네모 9번. 요 개념입니다. 변경신고. 이거 뭘까요? 변경신고. 신고를 했걸랑요. 신고 필증이 제대로 나왔어요. 잘못 나오면 정정신청인데 신고 필증 제대로 다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등기소 가야 되죠. 등기소 가다가 매도 매수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변심해서 신고한 계약과 달리 계약을 바꿀 수도 있나요?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바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신고는 저렇게 했는데 신고 필증도 저렇게 나왔는데 등기소 가기 전에 등기소 가다가 계약의 내용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원칙대로 간다면 이미 신고한 신고 필증 갖고 저렇게 나온 신고 필증 갖고 저렇게 등기를 해요. 저렇게 등기를 하고 계약의 내용을 바꿨잖아요.
바꿔진 내용으로 다시 신고를 합니다. 그럼 신고필증이 이렇게 바뀌었어야 하면 신고필증도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 신고필증 가지고 등기를 이렇게 변경 등기하셔야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등기가 되기 전이거든요. 그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저렇게 나온 신고필증 들고 가서 뭐한다? 신고필증 들고 가서 바꿔주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바꿨으니까 신고필증을 바꿔주세요. 이게 뭐예요? 변경신고예요. 그러면 신고필증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꿔준 신고필증 가지고 등기를 한 방에 바뀌어진 내용으로 등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고필증이 제대로 나왔는데 신고필증이 제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등기되기 전에 뭐가 되었다? 변심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변경신고. 변경신고 요것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포인트. 할 수 있다는 거. 권리입니다. 이것도 권리. 그래서 변경신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요런 내용이 합의해서 변경됐을 때 변경신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포인트요. 잘못 기재가 되면 시험 나올 때 변경신고할 수 있다. 보통 그렇게 나와요. 박스를 다 외우지 않더라도 개념을 잘 물어보거든요. 신고필증이 잘못 기재되면 변경신고할 수 있다고 X? X. 잘못 기재되면 뭐 할 수 있다? 정정신청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죠? 계약의 내용이 변심해서 변경되었다 했을 때 뭐가 된다? 변경신고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만 딱 정확하게 잡고 계시면 되고요. 박스는 지금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더 이상 공부할 거 없던 시점이 와요. 우리 중개법은 3, 4월 달 지나고 한 5, 6월 달 정도 되면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어요. 그때쯤 되면 시험은 10월 달인데 5, 6월 달에 공부할 게 없어. 그때 가서 외우면 돼요. 그 시간이 꼭 옵니다. 나중에 가면 진짜 힘들어요. 공부는 이미 다 했고 시험은 몇 달 남았고 미칩니다. 미쳐요. 그때 할 거 없고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꿔주세요. 그럼 며칠에 바꿔준다? 이거 지체 없이 바꿔줍니다. 지체 없이 바꿔줘요. 자, 밑에 금지행위 박스가 나오는데 그 금지를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중개법,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금지행위는 통으로 다 외우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 읽어만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이런 거 금지행위 같은 거,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했는데 했지 않아요? 그러면 처벌은 되겠죠? 어떻게 처벌된다? 과태료 있겠죠. 과태료. 자, 그럼 500짜리가 있어요. 500짜리는 일단은 신고 안 했어요. 미신고,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신 거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예요, 과태료? 500. 신고를 거부했다 하는 것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미신고입니다. 미신고는 얼마? 500이야, 과태료. 오케이. 또 거짓 신고를 요구하고 조장하고 방자고 이런 거 다 500이야, 과태료. 매매계약서 갖고 와라.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외의 자료. 매매계약서 갖고 와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안 갖다 주면 이것도 얼마다? 500이 500.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3,000짜리가 있습니다. 별표 하나 치시고 3,000짜리가 좀 센 거예요. 그죠? 어떨 때 3,000입니까? 했더니 동글뱅이 1번 동글뱅이 빵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입금표 갖고 와 하는 경우요. 그때 입금표 안 갖다 줘요. 대금 지급 자료 안 갖다 줍니다. 얼마? 3,000. 대지자 3,000. 대지자 3,000. 500보다 세죠. 3,000. 대져버리는 얘기냐? 자, 동그라미 2번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뭐다? 조지자. 대지자 조지자. 이거 3,000짜리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정도 일단 그렇게 잡아주십니다. 대지자 조지자 3,000. 자, 그 다음 밑에 박스 밑에 3번 있어요. 별표 크게 치시고 요거는 뭐 시험 100%입니다. 거짓 신고했을 때. 거짓말 있잖아요. 제일 나쁜 사람이요. 의무자든 의무자가 아닌 자든 거짓말했다. 어떻게 처벌된다? 그렇죠.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5%가 들여. 거짓말하면 혓바닥을 뽑는다 했어요. 몇 토막 낸다 그냥? 다토막. 돈 많은 사람들 자세히 보면 혀 짧은 사람이 많아요. 이거 다 거짓말 해갖고 혀 딸려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짓 신고 이거 지금 꼭 나오는데 어떻게 처벌된다고요? 취득가액의 5%가 들여. 신고 고발한다 이거는 포상금 넣어줘요. 미신고는 고발해도 포상금 없어요. 거짓말한 거 그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되셨죠? 자,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부가 기준들이 있는데 그거 보지 마시고 부가 기준 넘겨보면 부가 기준 500 이하, 3000 이하, 5% 이하 할 때는 기준들이 다 있어요. 이게 다 못 외워요. 그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자, 어디를 가시냐? 349페이지 가시는 겁니다. 349페이지로 가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타제도의 관계 나오죠? 이거는 시험 100% 반드시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표 100개 시험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자, 신고했어요. 이미 알고 계신 거. 신고하고 신고 필증 가지고 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거민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거민은 받으러 본다. 자, 2번. 이따가 바로 토지를 허가 볼 텐데 허가구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매일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허가제하고 신고제는 제도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허가를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매일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농취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매일 때는 뭐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매매일 때는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토지거래 허가도 피부에 아직 안 와닿고 공법에서 농지법 아직 안 했을 거예요. 아마 했을까요? 농지법? 원래 예, 살짝 어쨌든 이것도 피부에 좀 덜 와닿을 수 있는데 어쨌든 나중 되시면요 이거 피부에 확 와닿은 시점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 뭘 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뒤에서 꼭 해야 된다는 거. 신고를 했다면 뭐는 필요 없다. 거민도장 필요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서 뭐 했다 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되고 신고하면 뒤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일단 그렇게 개념을 딱 잡아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기출예제 잠깐 볼게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중개법에 따라서 계약서 작성 교반 개공인은 거래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개공이가 중개하면 개공이가 신고해야 한다. 5. 2번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당사자는 단독 신고할 수 있다. 5. 자, 3번 개공이의 거짓 신고를 요구합니다. 과태료 대상이 된다. 5. 거짓 신고 요구하면 500입니다. 거짓 신고해 주시오. 500의 과태료. 4번 신고 관청은 신고한 내용이 뭔가 누락이 되어 있다. 신고서 다 있어 갖고 오세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보완 명령할 수 있다. 5번 신고 관청이 요구해도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입금표 갖고 와. 통장 갖고 와. 진짜 돈 준 거 맞아? 가장 매매 아니요? 돈 준 거요? 입금표 갖고 와. 요거 안 갖다 주면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OX. X. 대지자. 대저버리라 얼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지자, 조지자 3천.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틀렸어요? 5번 X. 아싸. 별것도 없네요. 자, 이제 넘어가 보실게요. 신고할 때 신고서 써야 되잖아요. 신고서도 나중에는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 작성 방법 나오지요. 작성 방법 352페이지. 작성 방법인데 별표 크게 하나 팍 쳐놓으시고 시험에 이거는 그냥 나옵니다. 한 문제 이상은 그냥 나오거든요. 신고서 이걸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냐 그 얘기예요. 면적 적을 때 면적 종류 소재지문 다 적잖아요. 면적 적을 때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만 적으세요. 기타 건축물은 연면적을 다 적으세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1월달 가서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별표만 크게 탁 쳐놓으시고 요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했던 개념만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일단 별표만 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6페이지로 갑니다. 356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 비중이 있고, 요 토지거래 허가는 한 문제 정도의 출제 비중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이하게도 작년에는 좀 몇 문제가 더 나왔는데 보통은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도로 가는데, 자,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원래는 어디에 쓰던 제도입니까 하면 이거요. 부동산 공법에서 국계법 있죠. 국토개미 유형하나 보면 그쪽에 있었어요. 그쪽에 있었던 것이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건너온 지가 3년 됐어요. 3년 됐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뭐다? 싹 다 공법이에요. 공법. 공법에다가 플러스 유동적 무효 관련해서는 또 민법이에요. 그 민법하고 공법 두 개를 묶어놓어서 한꺼번에 나와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양은 엄청 많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보다 양이 사실은 더 많아요. 많은데 시험 문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3개 나올 때 보통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공부합니까? 공법처럼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법은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그렇게 공부하시죠. 공부 이빨 많이 하고 한문이 나오는 거 틀려버리고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공법은. 중개법은 딱 공부하는 점수 다 나오는데 공법은 공부는 더 많이 하는데 점수 잘 안 나오고 이빨 공부하고 시험장 갔더니 이상한 구석에서 하나 딱 나옵니다. 틀려버리니까 그 공부한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이건 약간은 사실은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일단은 개념 정확하게 잡으시고 나중 가서 이제 혹시라도 좀 구석에 있는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또 나중에 우리 공부 싹 다 시험 꼭 나온 다 한 다음에 내년 한 5월 달쯤 되면 공부할 게 없다니까요. 그때 가면 이제 추가로 이제 좀 지엽적인까지 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 위주로 일단 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통상 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 한 3문제 정도 출제비용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지역 제한 없이 전국에 다 적용됐어요. 전국에 있는 토지하고 건물이죠. 매매 거래가 되면 실거래가 신고하라 그랬어요. 요거는요 부동산입니까 토지입니까? 이건 토지예요. 토지에 대해서만 이건 적용됩니다. 토지에 대해서 거래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해요. 요거는 거래한 다음에 신고하는데 요것은 거래하기 전에 허가를 먼저 받고 거래하래요. 허가 받고 거래하고 요것은 거래하고 신고하는 겁니다. 지역은 전국이고 토지하고 건물이 다 신고 대상인데 요것은 토지만 적용되는 것이고 전국이 아니라 허가구역이 지정됩니다. 허가구역이 지정돼요. 그래서 허가구역이 딱 지정되면 우리나라 중에서 허가구역이 딱 지정돼요. 그럼 지정된 그 허가구역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자, 허가구역의 지정은 누가 합니다 하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 도의사가 둘 이상의 특광시도에 걸쳐서 광역으로 지정할 때는 국장이 지정하고 특광시도 안에 일부를 지정할 때는 그 시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지정을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되면 그 허가구역 지정된 그 지역 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만 허가받는데 요 토지를요 모든 토지를 다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허가받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땅덩이가 큰 것만 허가받아요. 땅덩이 큰 거. 자, 그러면 이제 공법이니까 공법은 어떻게 나눕니다. 그 뭐 지역주구 나누죠, 그죠? 일단 도관농자, 주상공농,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관농자, 도시지역은 어떻게 나옵니다? 주상공농,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이외, 관농자. 자,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은 얼마냐? 180 초과. 180제곱미터가 초과될 때 허가받습니다. 특별하게 국장이 달리 공고하지 않으면 기준되는 것은 180. 그래서 180을 초과할 때 허가받는 겁니다. 상업은 200 초과 시에, 공업은 660 초과 시, 녹지는 100 초과 시에, 기타 미지정은 90 초과 시. 도시지역 외에서 관농자일 때는 농오 임천, 농지는 500제곱미터 초과 시에, 그다음에 임야는 1000제곱미터 초과 시에 허가받고 기타 미지정 250 초과 시에 허가를 받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주거 하나하나가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요. 주거가.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주거 하나 바로 외울게요. 주거는 왜 180입니까? 주거니까. 주거라 이씨 18 아이씨. 주거 이씨 18 씨. 주거 이씨 18. 그래서 주거 18이에요. 분위기 좋으니까 그냥 다 외울게요. 상업은 장사하는데 둘이에요. 둘이. 사고 팔고 둘을 있어야 되니까 상업은 둘. 공업은요, 공장에 굴뚝에 연기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라옵니까? 위로 평 이렇게 올라요. 660. 녹지는 나무가 빽빽해야 녹지예요. 나무가 없으면 녹지 아니잖아요. 나무가 빽빽. 자, 도시 외에서는 농오임천. 우리 카페에 아이디 회원님 아이디가
농오임천 회원도 계셔. 농오임천. 그래서 제가 농오임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급한 거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죽어라 이 18아 180 초과하는 토지만 허가를 받는데, 자, 요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데요. 허가받고 거래하잖아요. 어떤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습니까? 허가받을 거래. 허가받을 거래는 투기가 되거나 토지 투기가 되거나 투기에 우려가 있는 거래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 갖고 투기할까요? 자, 편안하게 보셔요. 소유권. 소유권 가지고 사고 팔면서 투기할 거고, 또요, 지상권. 지상권도 투기의 수단이 된대요. 이거 민법 조금 필요한데, 민법에서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용하는 권리잖아요.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다? 지상권이죠. 최단기 제한이 있죠, 그죠? 석조건물, 경관건물 같으면 30년 이상 설정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목조건물 15년 이상, 기타 공작물 5년 이상이 되는데, 최단기간의 제한인데 최장기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 세상 끝날까지 빌려다 쓰는 영구지상권도 설정될 수 있나요? 있어요. 그럼 세상 끝날까지 빌려다 쓰게 되면 이것은 그냥 소유권에 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영구지상권 때문에 지상권도 투기 수단이 된대요. 그래서 소유권하고 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의 계약,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투기가 될 것 같아요. 유상계약 또는 우려 때문에 그 예약까지를 허가를 다 받으래요. 자, 이런 내용인데 요거를 뭐 통으로 다 외울 수도 있겠지만, 그죠? 허가받고 소지하세요. 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요 4개를 딱 보시면 됩니다. 허가 받느냐, 받을 필요 없느냐. 요 4개만 딱 보시면 돼요, 일단. 자, 보세요. 매매 계약입니다. 이거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매매. 받아야 되죠.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상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교환 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허가를 받습니다. 교환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상이에요. 자,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무상, 공짜로 주는 무상 정려 계약이 있잖아요. 정려는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정려 계약입니다. 정려는 계약은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 정려 있잖아요. 정려가 단독행위라 해가지고 던지면 정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은 취득 세금 내야 돼, 세금.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가 돼야 돼, 합의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빠도 너한테 그냥 무상으로 정려할 테니까 네가 받겠냐? 취득 세금 때문에 세금 네가 내는 거지. 그죠? 청약을 했더니 그래요. 뭘 이런 걸 다 하고 보통 받지요. 그러면 승낙하면 이루어지는 뭐다? 정려 계약입니다. 정려 계약이라는 거. 자, 그럼 정려 계약을 이 땅을 정려 계약으로 취득합니다. 허가 받는다 맞는다? 안 받아요. 왜요? 정려는 소유권은 이전되면서 맞는데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 그래서 무상 정려에 허가 안 받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원 경매로 취득합니다. 허가를 받는다 맞는다?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경매로 낙찰받으면 소유권이 이전되고 경락 대금을 내야 되니까 유상까지는 맞는데 뭐가 아니다?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은 민법으로 표현하면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죠. 민법으로 표현하면 법률행위. 민법 186조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지. 자, 근데 법원 경매는 뭐다? 법률의 규정이에요. 민법으로 따진 법률의 규정. 민법으로 따진 187로 가야 돼. 등기를 요치 안 해요. 잔대금 다 내면 바로 소유권 취득해요. 자, 어쨌든 그죠. 그래서 경매는 계약이 아니니까, 법률의 규정이단 말이죠. 법률의 규정이니까 허가 받는다 맞는다?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요 4개 있잖아요. 요 표현보다는 사실은 요 예가 더 중요해요. 요 4개는 기본적으로 보시는데 혹시라도 4개가 많아요 하시면 2개만 볼래 하면 매매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법원 경매는 허가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이 2개는 꼭 하셔야 됩니다. 나이스.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이제 주거지역 안에 있는 180을 초과하는 땅을 매매 계약을 통해 취득한대요. 저 땅덩어리를 매매를 통해 취득한대요.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먼저 받고 정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야 돼. 그럼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허가 신청. 허가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다? 허가 해주는 그 행정관청, 허가관청에다 허가 신청하겠죠, 그죠? 허가관청은 이 토지가 소지하는 시군 구청장입니다. 토지가 소지하는 시군 구청장이 허가해주는 관청이에요. 그럼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신청서를 쓰겠죠, 그죠? 요 허가 신청서는
매매니까 매도 예정자 갑, 매수 예정자 을,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고 토지를 취득하라 했으니까 허가 받고 계약하고 취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은 지금 본 계약이 아니라 뭐다? 예약에 불과한 거예요. 예약. 어쨌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허가를 지금 받고 정식 계약을 해야 되니까 허가를 신청하러 갈 때는 매도 예정자, 매수 예정자가 있고 누구도 하는 걸 적어야 되겠죠. 예정 가격 허가해 주신다면 우리가 10억에 사고 팔 거예요. 매매 예약서. 그렇죠. 그다음에 요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라 실수요자입니다. 그래서 허가해 주세요. 투기꾼이면 허가 안 나와요. 투기 예방이니까. 투기꾼은 허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투기꾼 아닙니다. 실수요자입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자금 조달 능력을 갖고 있어요. 계약금만 갖고 치고 빠지고 투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실수요자로서 이 땅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투기꾼들이 아니에요. 허가해 주세요. 제발, 플리즈. 간절한 마음으로 적습니다. 시험 나온 거 허가 신청서에는 자금 조달과 이용 계획을 다 기재해야 된다. OX. 오, 이거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써야 돼요. 써가지고 예정 가격, 예정자 누구냐를 다 써가지고 신청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공동 신청주의입니다. 둘이서 매도 쪽도 투기하느냐, 매수 쪽도 투기하느냐 다 봐야 되니까 공동으로 이제 허가를 신청하게 되고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니까 일방이 허가의 협력 의무에 거부하면 이행하지 않으면 된다. 안 돼. 좀 줄여서 얘기하면 상호간에 호상간에 허가받을 상호간에 협력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협력해서 공동으로 허가받도록 이제 합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허가 신청하러 갑니다. 그럼 허가 신청. 허가 신청해서 요 허가 신청서를 보고 얘가 실수요자인지 투기성이 없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보고요. 투기성이 없다 하게 되면 허가 처분해 줍니다. 허가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예약이 이제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돼. 네. 실수요자일 때는 허가를 해줘요. 그러면 요 예약 자체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허가 받기 전에는 일단은 무효 상태에 있다가 허가 받아야 되니까 허가 받고 나면 이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전제로 한 그 예약한 적 있죠? 소급이에요.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이게 뭐가 된다? 유효로 바뀌어져요. 소급해서. 그럼 요 무효 상태는 확정 무효다. 불확정 무효다. 불확정 무효. 불확정 무효를 민법에서 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라 그래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실수자다 해서 허가 처분이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돼버려. 소급해서. 유효가 되면 약속, 계약이 유효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뭘로 간다? 이행으로 가요. 이행 단계로 가게 되면 매수인은 뭐다? 대금을 주고 매도는 뭐한다? 등기를 넘겨주죠. 그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돈 다 내고 등기 받아서 이행 단계에서 매수인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 땅을 이용하겠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 땅을 이용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 허가를 받으면 내가 실수요자입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땅을 써야 됩니다. 허가 받았잖아요. 이 땅을 써야 돼요. 이 땅을 이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땅은 최소한 의무 이용 기한이 있어요. 주거용 주택용지다. 집 지으려고 땅이 필요해요. 허가해 주세요. 허가 받았어요. 이 땅을 최소한 주거용 토지로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의무 이용 기한이 있어요. 몇 년이냐 하면 요거 2년짜리. 자, 그래서 이제 요 사유에 따라서 어떤 거는 최소한 2년 써야 되는 게 있고 대규모 사업 시행자가 그랬다면 4년 써야 되고 기타 뭐 5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무 이용 기한이 있어요. 자기의 주거용 주택 용지일 때는 여기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몇 년을 써야 된다? 2년은 그 땅을 써야 돼요. 사용함으로써 실수요자임을 증명해 줘야 돼요. 자, 만약에 안 써요. 허가해 줬는데 안 써. 그럼 뭐 한다? 허가한 층은 이행 명령 때려요. 이행 명령 쓰라 그래요. 쓰라. 이행 명령. 때렸으면 안 쓰잖아요. 그럼 뭐 한다? 이행 강제금 때려요. 이행 강제. 쓸 때까지. 의무 기간 동안 쓸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매년 때려요. 매년. 매년. 몇 년마다 한 번씩 때려요? 매년. 매년 때려요. 얼마까지 때리냐? 땅값의 10%. 토지 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하면 계속 때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쓰죠. 결국 뭐를 한다? 허가를 취소합니다. 결국은 허가를 취소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요 구조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않는다. 이행 명령, 그 다음에 뭐다? 이행 강제. 이렇게 때려요. 쓰도록 만들어요. 안 쓰면 결국 허가를 취소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다 돼갑니다. 이제 실수요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할까요? 불허가 처분합니다. 너 투기꾼이지. 너 어찌 알았지? 그럼 허가 안 해줘 버려요. 허가 안 해주면 이 예약 자체가 뭐가 된다? 이제는 투기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 허가 안 해줘요. 이제는 이 예약 자체가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버려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불허가 처분되면 확정적으로 무효됩니다. 약속이 있다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이제 이행이 있다 없다? 이행 없죠. 그러면 이 거래 자체 이제 완전히 다 깨진 거예요. 깨진 거. 진행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매수는 토지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투기를 방지하고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토지 거래 허가제 있는 거예요. 투기꾼들한테 허가 안 해주겠다니. 거래하지 마라 이렇게는. 오케이? 자, 그러면 땅 주인 쪽에서 보여요. 땅 주인 쪽에서 보게 되면 얘가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게 계약이 불허가 처분되어서 확정 무효돼 버렸죠. 이 땅 주인 쪽에서는 억울합니까? 일단은 불편합니까? 억울합니까? 불편하고 억울하죠? 이 땅을 팔아가지고 우리의 대학교 등록금 내야 되는데 이번에 서울대학교 입학했는데 이 땅 팔아가지고 등록금 내기로 했는데 이게 다 무효돼 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열받잖아요. 그러면 애들 대학 등록금 어떻게 내고 소는 누가 키우냐 그 말이 돼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불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되면요. 이때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몇 달 이내에 한 달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불허가 처분했냐? 실수요자 맞더만 왜 불허가 있느냐? 또 할 수 있는 게 한 달 내에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는 구청에 가서 야 구청에 나와. 이거 왜 한 달일까요? 짝대기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이에요. 짝대기 하나 들어가서 구청에 나와. 네가 불허했지? 이 자식 배를 찔러 팍팍팍. 짝대기 하나 배를 팍 찌르면서 왜 불허가 있느냐? 할 수도 있고 또 짝대기 하나 들어가. 그럼 네가 사든가 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 네가 사라 그러면 자 이때 가격은 어떤 가격 기준입니까? 공시지가 기준. 최소한 그러면 공시지가라도 네가 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입니다. 한 달이라는 거예요. 한 달에 매수 청구라 이의 제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가격은 무슨 가격? 공시지가 기준. 자 그러면 허가 불허가 처분을 허가 신청 받으면 며칠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까? 15일입니다. 허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 불허가 처분을 며칠이 하느냐? 15일 내에 해야 되고 15일 내에 하지 않잖아요. 아무런 말이 없죠. 그러면 15일이 끝난 그 다음 날에 next day 그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15일 내에 허가 불허 처분해야 돼요. 자 마지막 개념 다 했어요. 마지막 개념입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온 이 토지가 있잖아요. 이 땅이 만약에 공익사업용 토지다.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국가가 필요한 땅이다. 국가, 지자체, 각종 공사 등등이 공익사업용 토지 또는 예전에 허가받은 토지인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은 토지다. 이랬을 때는 얘들이 나 먼저 사갈래요 할 수 있어요. 먼저 선자, 살매자 먼저 사가겠습니다 하고 선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국가가요 이 땅을 딱 봤더니 공익사업용 토지래. 학교지고 공원지고 도로 닦을 땅이래. 결국 수용해서 국가 공익사업용 토지 쓸 거예요. 근데 그 수용되기 전에 지들끼리 거래를 한대요. 국가가 딱 봤을 때는 야 니들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땅이니까 내가 살게. 먼저 내가 사갈게. 선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선매 먼저 사가겠습니다. 선매 신청이 되면 허가한청은 선매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선매에 대해서 협의 한번 해보시죠 하고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요 땅 주인은 있잖아요. 이 국가가 먼저 사겠다 하게 되면 땅 주인은 국가에 꼭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선매에서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나요?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요. 허가 신청서에 적힌 이 10억으로 사겠다 그러면 팔으면 돼요. 그런데 이 가격이 기준되는 게 아니고 허가 신청서에 적혀있는 가격이 기준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가격이 기준일까요? 감정가 기준이에요. 감정가 기준. 그래. 감정가로 사겠다 이렇게 이제 선매 신청이 들어온다. 감정가 기준. 그럼 감정평가했더니 만약에 9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땅 주는 입장이다 하면 얘는 10억 준다 했고 국가는 공익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9억 준대요.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야지 국가가 필요한다는 얘기. 하지만 보통 안 팝니다. 안 파고 그냥 계기죠. 거부해도 됩니까?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거부가 되어버렸다면 그때는 허가한청은 그때는 지체 없이 허가 불허 청을 해줘요. 허가 받으면 10억이 진행하면 돼요. 이제 땅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불허가 청구되었다 하더라도 무슨 가격으로는 공시가로 사달할 수 있으니까 이걸 꼭 응해서 선매에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포인트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포인트가 됩니다. 오케이. 자, 무슨 가격 기준? 선매는 무슨 가격 기준? 감정 가격 기준. 매수 청구는 무슨 가격? 공시가. 오케이. 그렇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핵심 내용이 됩니다. 간단합니까? 쉽습니까?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좀 쉬었다 정리할까요? 우리 교재는 그러면 한 10분만 쉬었다가 정리할게요. 요 쉬는 시간에 핵심만 다시 한번 딱 봐주세요. 자, 쉬었다 합시다. 예.